화려한 도심에 짙은 어둠이 내리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기이한 미스터리 하나. 밤에 그러고 섰으면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훅 튀어나와가지고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정체불명의 여인이 대로변을 떠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저쪽으로 쭉 나가서 중앙선으로만 다니는데 이상하게 사람 다니는 길은 잘 안 다니고 꼭 중앙선으로만 다녀요. 마치 유령처럼 도로 한복판 중앙선 인근을 헤맨다는 여자.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벌인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요. 진짜가 가까이 안 보이면 사고나는 폭풍도 귀신? 뭐 그런 거 얘기도 있어. 혹시 알아? 저기서 사고라도 다녀서 지금 귀신인지? 정말 죽은 이의 장난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위험천만한 질주인 걸까요? 도심을 공포로 몰아놓은 의문의 중앙선 여인. 그녀의 실체를 밝힙니다. 언젠가부터 알 수 없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는 남양주의 평내 호평역 앞. 문제의 중앙선 질주녀가 출몰한다는 곳은 차들이 쉼없이 내달리는 6차선 대로변 인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라면 절대 질주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위험천만한 도로인데요. 저 아줌마가 막 여기 중앙선 여기 막 간다니까. 그 아줌마 위험해. 아 위험해 보이지만 어떡해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위험해 보여도 뭐 그걸 뭐 일부러 누가 그러고 댕기겠어요? 하지만 여잔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유,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하죠, 그게. 그래 우리가 저 파출소에다 신고도 했었고. 블랙박스 영상엔 6차선을 가로지르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했는데요. 길 차고 오면요 안 비켜줘요. 그냥 서 있어. 누가 말을 시킨다든가 뭐 이러면 조금 화를 내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실체 없이 떠도는 괴담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중앙선 질주녀. 그녀는 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때. 유령처럼 제작진의 차를 스쳐가는 한 여인. 한파가 찾아와도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도로 위에 차인 양.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좌회전 차선을 따라 이동하기까지 하는 여자. 언뜻 보기엔 실체 없는 환영 같기도 한데요. 그 모습에 놀란 운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되려 더 발끈하며 화를 내는 여자. 일 1km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 앞에서야 무법의 질주를 멈췄는데요. 목적지가 이곳이었던 걸까요? 마트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이는 여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섭니다. 볼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중앙선으로 이렇게 다니세요? 여기요? 네. 중앙선을 다니냐고요? 중앙선으로 다닌다고 제가요? 이대로 피해서 왔는데 네? 길 건너서 왔는데 횡단보도 건너서 왔는데 도로를 무단으로 질주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여자. 저쪽
마트 있는데 사거리에서 막 위험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중앙선으로만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바빠가지고 그런 건데. 바빠가지고? 그냥 왜 그래? 올라오자. 그제서야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한 거라며 자리를 피하는 여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한참 된 사람이야. 그분 여쭤보려고 저. 오래됐어. 밤이구나 지금 그냥 막 다녀. 좀 있으면 아마 또 나올 거야. 5년째 계속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동네 여기서 맨날 활동을 하니까 이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질주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사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내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예, 그분이. 저분이 진짜 맞아요? 예, 맞아요. 말이 나오기 무섭게 다시 도로 위에 모습을 드러낸 여자. 도대체 왜 시도 때도 없이 위험한 찻길 위를 배회하는 걸까요? 문제는 여자의 위태로운 행동이 낮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동 차량이 많은 데다 오가는 사람도 많은 시간.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도로 위를 활보할 뿐인데요.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여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중앙선으로 다니세요. 여자를 막아서자 그제서야 인도로 향하는 여자. 그런데 얘기 좀 해요. 나 바빠요. 잠깐만요. 바빠. 아니,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데요 지금? 몰라. 자신의 길을 막은 게 많이 언짢은지 제작진의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여자. 그런데 잠시 후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도로로 뛰어들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 가나요? 예. 아 근데 원래 잘 이렇게 파란불에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무단 횡단이라곤 해본 적도 없다는 듯 보행자 신호를 따라 걷더니 이번엔 여기 이쪽은 이방통행이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표시까지 지킵니다. 딱 봐도 보여주기식 행동인데요. 가야 돼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쁘세요. 네. 추운데 더 있어요. 그리곤 자신은 이곳에 볼 일이 남았다며 우리를 돌려보내는 여자. 뭔가 많이 수상하죠? 몸을 숨기고 여자를 지켜봤는데요. 잠시 후 우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다급히 도로 위를 달려드는 여자. 그녀에게 도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 걸까요? 사고를 일으킬 뻔한 위험한 질주에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게 처음은 아니라는데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왔다 갔다 위험하게 다니신다 신고가 들어가지고 출동한 거예요. 가는 적 없어요. 가는 적 없어요. 여기 없어요. 도로로 간다는 거 알고 가시는 거예요? 도로로 가시면 안 돼요. 인도로 가셔야죠. 도로로 가시면 안 되죠. 도로를 위험하게 걸어 다니시니까 남들이 볼 때 위험해 보니까 신고하시죠. 네. 이쪽으로 내리세요. 이쪽 내리세요.
집이 여기 맞으시죠? 네. 들어가 보세요. 저랑 같이 가시죠. 이곳에 집이 있다면 호평동을 떠들썩하게 한 계세요. 감사합니다. 중앙선 질주녀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가족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 있어요. 네. 나이는 한 52인가? 남편은 어디 여기 안 살고 그냥 해진 모예요.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후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여자. 부모님도 이미 여자의 일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님이 그러니까 위험하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세요? 아직 계시고? 그쵸,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들이 대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당부 드렸어요. 네, 특히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좀 잘 봐주고 같이 나갈 수 있으면 같이 나가주시고 이런. 수없이 도로로 다니지 말라 당부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건데요. 가족의 걱정도 사람들의 비난도 심지어 경찰의 경고도 나몰라라.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여자. 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자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집 앞이 잠잠해지자 다시 거리로 나가는 여자.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도로 위로 나갑니다. 그렇게 여잔 제갈 길을 가고 차는 여자의 신호에 맞춰 기다리는 황당한 상황. 이런 여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의심 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일부러 차도로만 다니는 것 같아. 소문에 뭐 보험금 때문에 이거 누른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지. 당연하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로 뛰어드는 거랍니다. 실제로 차가 오는 걸 보고 도로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차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쪽 도로로만 왔다 갔다 해. 앞만 보니까 뭐 나쁜 눈은 없는 것 같던데. 일부러 누가 그러고 댕기겠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그러고 댕기는 사람 아니에요. 보통 돈을 노릴 경우 교묘하게 접촉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저 앞만 본 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게다가 은밀한 장소를 선택하는 사기와는 달리 여자는 항상 같은 장소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왜 찻길 위를 서성이는 걸까요? 비밀을 풀 열쇠는 여자에게 있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대형마트 앞에서 위험한 질주를 멈추는 여자.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린답니다. 중앙선을 따라 이곳에 온 이유가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던 걸까요? 이거 하나 사주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결국 아이들에게나 필요할 장난감 하나를 고른 그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는데요. 여자가 이곳에서 목격된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뭐 사고가 나서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근데 뭐 아기가 또 잘못돼서 완전히 정신이 놓쳤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자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 그리움에 매일 차도를 건너와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여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횡단보도를 건너나 했지만 역시 여자는 인도가 아닌 찻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아이를 잃어버린 모정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여자의 손에 쥐어진 아이의 장난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건 왜 산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애기 준 거라고 사야지. 애기? 아, 애기가 있어요? 네.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환하게 웃는 여자. 그런데 여기 그냥 오네? 야, 이거 봐. 장난감 살래? 장난감 받아. 이 아이가 장난감 주인이랍니다. 오렌지 얼마야? 아, 네. 아들이에요? 네. 가자.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아들인데 아는 척을 안 하시네? 들어가자. 같이 가자. 이혼 후 여자는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여잔 도로 위를 헤매는 걸까요? 이혼하면서 이제 더 심한 충격과 그런 게 와서로 지금도 찾아서 그렇게 며칠씩 안 들어오고 다니는 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아, 그럼 중앙선을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서성이던 대형마트 인근은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 앞을 찾은 건 오래전 헤어진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남편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신호가 바뀌길 수십 번. 발길을 돌리다가도 혹시나 남편이 돌아올까 쉬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자. 어쩌다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저 홀로 차디찬 길 위를 헤매고 있는 건지. 여자의 남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남편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는 아내와 헤어진 후 큰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 또한 아내와 헤어진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내분이랑은 어떻게 이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둘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오게 됐었죠. 직장 다니고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 직원 그런 사람들이 약간 성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회사에서 겪은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아내. 남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치료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장모님이 유독 아내가 병이 있는데 제가 병원을 데려가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었죠. 아내 우울증이 병원 치료를 한다 보니까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기한테 이제 칼을 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첫 애한테.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보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 아내 칼을 뺏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상황까지 애들의 피해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의 헛된 믿음 때문에 아내의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남편. 당시 아내의 치료를 놓고 장모와의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택했다는 것. 여자의 엄마는 왜 딸의 치료를 거부했던 걸까요? 지금 MB 방송 사진 좀 봤어요. 왜요? 아 여기 사실은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면? 딸의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대체 엄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분에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있잖아요. 살이 이렇게 뭐 골막 터진다든지 이런 그게 아니고 마음의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이게 그거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정신이 약을 먹겠어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게 있으니까. 기도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엄마. 저런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망가뜨리고 소리 지르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동도 안 하고 많이 좋아지고 기도하고 있고. 엄마는 병원 치료가 아닌 자신의 정성으로 딸을 치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매일 위험한 길 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중앙선 침범하고 무단횡단하고 이래도요 살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시밭에서 진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의 잘못된 믿음. 그것이 딸을 더 위험 속으로 몰았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위험이 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지? 타고 날까봐 죽을까봐. 교통사고 죽을까봐. 아니 저 중앙서선에 가서 교통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누굴 원망할 거야. 사고 내는 사람도 불행하게 되고 죄 없는 이웃들까지 위협하는 상황. 나이도 안 적고 젊고 그러니까 그 어디 근처해야지 그냥 나가라니까. 그들은 이제 근처 다 기도한다고 그러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학대한 걸로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누구보다 괴로운 건 여자입니다. 엄마의 잘못된 믿음, 어긋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이별을 하고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그녀가 왜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질주하고 다니는지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도 아프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뒤에 남자 옷 있는데? 아, 가방에 남편은 옷 들어있어요. 옷? 예. 이 애달픈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위험한 도로 위 질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아, 왜 저러고 다녀? 저 또 나와서 지랄이야.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음의 병이 깊어진 여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진단을 받고 약을 사시고 치료를 받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건 연결해 줄 수 있다. 해당 관공서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설득해 보기로 했는데요. 가족이.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두드렸던 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한 마음으로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매번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답니다. 가운데로 막 그냥 도로 가운데로 저기 하고 어디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맞아요. 말을 안 그래? 그러니까 치료하셔야 된다니까. 게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설득에도 엄마는 말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일하는데 당신은 혼자만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대. 야, 당신은 치료를 의사도 한다고 아니고 그러면은 전문가도 아니고. 남편의 말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엄마의 믿음. 반면 여자는 방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산교회까지? 헤어진 딸이 여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딸. 그 남편분은 기억나요? 병원 가는 건 어때요? 다녀왔을 때 좀 어땠어요? 괜찮아요? 딸에게 돌아갈 방법은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엄마의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치료와 심리치료랑 같이 약물치료도 같이 해야하고 하시면은 어머니 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 이제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뭐 관계가 안 좋다면 해보고 싶으세요? 언제부터 한번 병원에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요. 데려가서 진단도 받아보고 적당히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딸을 위해 처음부터 하나씩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시작을 하다 보면 여자가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당장이 해결될 아니 안 되죠. 몇 번을 설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도는 전할 때보다는 좀 나았어요. 일단 듣잖아 우리 얘기를. 저기 어머니한테 많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머니가 키포인트 같아 여기서는. 저희도 계속 얘기를 들을 테니까 가족분들도 어머니를 좀 많이 설득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차도 위를 헤매던 여자. 그녀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속에 노출된 여자. 엄마의 마음이 변한다면 딸도 차도 위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